꽃보다 다육입니다. 거리대에 지금 제가 물고픈 다육이들 물을 주러 나왔는데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이제 물음새가 슬슬 시작하는 계절이라 얘기했죠. 저도 이렇게 미니 화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남보르드 남보르드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밑에서 창틀 뭐 공사를 한다 그래갖고 아저씨가 위에 밧줄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여기 있는 다육이를 다 여기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하우스 덮개 위에다가.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이걸 이렇게 전달이 어떻게 얘기가 갖고 저한테 주셨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서 남보르가 물음이 왔었어요. 신기하게 남보르가 물음이 왔었는데 이렇게 생긴 다육이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대로 올리네요. 송화가루가 먼지처럼 뿌옇게 앉았어요. 얘는 뿌리가 나오고 지금 심은지 새로 심은 애예요. 옆에 보면 뿌리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혀를 보게 이렇게 러블리 로즈. 목대가 많이 말랐네요. 끊겼어요. 여기가 지금 화분이 떨어져서 여기는 이걸 잘라 갖고 다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를 어떻게 저쪽에서 빼갖고 이거를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육이 하나가 물음이 왔었는데, 이제 물음이 오는 시기이구나. 걔가 분갈이 막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애들은 흙이 단단해져 있어갖고 물음이 안 오는데, 새로 분갈이 한 애들이 물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초보자님들은 이제 새로 분갈이 한 애들이 더 많지 묵은 애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음이 많이 오는, 관리를 잘 못하면 물음이 많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느낀 거는 물음의 원인이 흙에도 가장 거진 8~90% 정도 흙의 원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랜 신인 하여튼 지금 키운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인이 흙의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음이 초보자님들은 흙에 또 전문가처럼 많이 잘 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농원에서 주는 대로 쓰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농원하고 집안에서 키우는 흙이 좀 다르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농원이 이렇게 다육이도 많고, 이렇게 화려하게 키우니까 농원의 팁으로 이제 다육이를 심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농원의 흙은 아무래도 좀 물마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많이 좀 느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는 거칠거칠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거칠거칠하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거지 마사 80%에 배양토 20% 정도 이렇게 믹스를 해서 쓰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물마름이 좋게 펄라이트를 좀 더 많이 섞는다던가, 아니면 뭐 에스라이트, 사냐초, 뭐 녹소토도 사실 수분기를 되게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근데 젖어 있으면 녹소토가 수분기를 되게 많이 머금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일본 분들은 녹소토 100에다가 심어요. 녹소토, 그러니까 흙을 섞지 않고 녹소토에 100에다 심거나 아니면 배양토에다가 녹소토를 많이 섞어서, 원래 이게 녹소토가 일본에서 만든 제가 알기로는 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녹소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녹소토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길래 제가 그때 일본 채널을 많이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녹소토를 한 2포대를 사갖고 와갖고 욕심에 해서 녹소토 100에다가 러블리 로즈를 심어봤는데, 생각외로 뿌리도 잘 안 내리고, 제가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봐요. 작년에 좀 많이 바쁘다 이후로 작년서부터 많이 바빠졌거든요. 2020년도서부터 바빠졌구나. 그래서 물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뿌리도 잘 안 내리고 애들이 비실비실해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내가 녹소토는 안 맞는구나 하고 녹소토를 안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육 흙에다가 녹소토, 뭐 에스라이트, 사냐초 뭐 등등등등 섞죠. 근데 초보자님들은 그걸 잘 몰라갖고 그냥 심거든요. 그래서 80% 마사 80%에 배양토 20%도 잘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분갈이한 애들이 물음이 잘 와요. 그래서 이게 1년 되고 2년 된 애들은 물음이 웬만해서는 잘 안 오는데, 막 분갈이한 다육이들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초보자님들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분갈이한 애들이 많겠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때 6개월 정도 지나야 좀 안전한데,
6개월이 좀 안 되고 사실 1년도 약간 좀 간단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그러기 때문에 선풍기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선풍기를 돌려주시고 또 초보자님들은 물을 자주 줘요. 물을 너무 자주 듬뿍듬뿍 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주실 때 한 번 쫙 굶기는 거예요. 제가 물을 자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애들이 물이 많이 고파하는 그 상태거든요. 저희가 화분이 오래될수록 물을 흡수를 잘 못해 애들이. 그래서 물을 조금 계속 준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를 다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흙도 굳어져 있지. 위에는 물을 한 번 듬뿍 샤워기를 여러 번 아주 시원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약간 좀 간만 보듯이 주기 때문에 물이 또 금세 말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물이 충족이 안 돼갖고 오늘 날씨가 그래서 이래갖고 제가 물을 한번 듬뿍 좀 위에서 비도 오고 그러니까 물을 한번 줘야지 했는데 뭐 이 날씨 어쩔 거야 이거. 구름 한 점 없네? 구름 조금 있지만 오늘 신기하네. 날씨가 토요일날 비 소식이 있다 그래갖고 열심히 이때 좀 물을 한번 줘야지 했는데 날씨만 좋네. 촬영하러 이제 촬영 끝나고 나가봐야 되겠어요. 요즘에 계속 제가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운동 겸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다육이를 무름이 좀 강하게 키우려면요 사실 햇볕에 좀 달달 굽는 애들이 무름에 강해지고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이 조직이 이게 있어요. 조직이 우리가 그 수분기가 이게 빠지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무름에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물 성분이 많은 애들이 물 성분이 이게 수분기가 많고 그리고 흙이 소프트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해져 있고 이게 뭐랄까 습도를 흡착을 잘 해버려요. 소프트한 흙은. 근데 이게 돌처럼 이게 오래 묵을수록 흙이 단단해진다 그러죠. 흙이 단단해져 있으면 수분을 대기 중에 습도를 흡착을 잘 못하는데 이게 우리가 새로 막 분간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흙이 소프트해져 있고 배양토가 그 안에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조금 머금어요. 얘네들이 습도를 흡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이제 떠다니는 게 잘못 붙고 얘가 좀 이렇게 시름시름 않고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되고 물바름이 약한 애들이 무름이 와요. 무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물을 초보자님들이 이때 막 듬뿍 주시면 안 되고 물을 좀 아껴서 좀 말려서 키운다는 개념으로 키우시면 훨씬 좋은데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이렇게 딱히 걱정이 안 되는데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애들이 무름이 온답니다. 그래서 무름은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애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을 너무 듬뿍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물을 받아서 며칠 있다가 주시는 것보다 이때는 그냥 소독이 잘 돼 있는 수돗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독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예전에 같은 경우 막 지하수 주고 비 오는 물 받아서 주고 막 그랬었는데 안에서 키우는 애들은 빗물을 절대 주시지 마세요. 이때 무름이 많이 올 때는 빗물을 주시지 마시고 차라리 수돗물 주세요. 우리 집에 그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이게 지금 1년에 뭐 무름이 한두 번 올까 말까 저는 그러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이 올까 말까 하는데 근데 이게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름이 잘 오는 집은 제 생각에는 저층 이렇게 보면 밑에 있죠. 나무들 있고 햇볕을 가리고 약간 이렇게 저층에다가 땅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병충해에 좀 약간 취약해져요. 그러면 좀 약간 그 습도가 또 땅하고 가까우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습도가 올라오면서 거기 대기 중에 이제 거기 곰팡이균 같은 것도 떠다니면서 애들이 이제 균에 노출이 되면 운 나쁘면 이제 무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햇볕에 살균 소독이 이렇게 된 애들은 문제가 잘 안 돼요. 문제가 잘 안 되는데 베란다 안에서 이제 살균 소독이 안 된 애들 그리고 분갈이가 막 되고 흙이 소프트한 애들은 대기 중에 습도를 흡착을 해버려요. 흙에서 흡착을 해버리고 이렇게 분갈이가 오래된 애들은 흙이 단단해져 갖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 흡착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분갈이 막한 애들은 물마름이 1년 된 애보다 되게 많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막한 그 다육이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분갈이를 하고 우리가 물을 소량을 한 2번 정도 주고 나중에 듬뿍 물을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물을 주실 때는 물을 홀딱 좀 굶겨갖고 얘가 이렇게 조금 봤을 때 얘도 지금 물이 많이 고픈 상태거든요. 말랑말랑하고 입이 오므려져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굶기세요. 다육이는 얘네들 좀 척박한 좀 환경에서 자랐던 애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잔뜩 자주 주게 되면 이 또 어떻게 오냐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화분을 떨어뜨렸는데 그 화분에 떨어뜨리면서 다육이가 상처가 조금 났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도 물음이 왔어요.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벌레가 물어서도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물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벌레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모르고 그리고 물을 홀라당 굶겼어요. 한 달 정도 물을 굶겼는데 작년에 루밍 이런 애들 좀 이렇게 물음이 취약한 애들 있어요. 유난히 물을 안 주고 건조하게 키웠는데도 물음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흙이 새로 분갈이 막 하는 애들은 대기 중에 습도를 많이 흡착을 한다 그랬죠. 오래 묵은 흙들은 흡착을 잘 못하는데 새로 분갈이 막 하는 애들이 흡착을 잘 해버리기 때문에 물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물을 또 듬뿍듬뿍 주어서 흙이 잘 마르지 못해서 물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흙이 좋지 못해서 거진 80에서 90%가 저는 흙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흙을 매우 거칠고 물마름이 좋게 심으셔야 합니다. 초보자님들 화분 크게 하지 마시고 적게 하시고 물을 좀 많이 굶겨서 키우세요. 초보자님들은 수분기가 너무 입장이 많이 머금고 있는데 운 나쁘게 나쁜 벌레가 얘를 사과처럼 꽉 깨물었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물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햇볕에 달달 굽고 햇볕이 또 살균 소독도 해주기 때문에 베란다 안보다 밖에 있는 애들은 물음이 걱정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또 비를 많이 맞추다 보면 그 비에는 또 이게 물음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에는 약간 이렇게 좀 곰팡이 균을 많이 발생을 유도를 시키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물음이 좀 자주 오고 균들이 좀 많다 그런 분들은 그냥 수돗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